호돌이 썰툰. 꼽추였던 여자와 꼽추였던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부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나 부모의 유전을 받아 꼽추가 되진 않을는지. 그러나 부부의 걱정과는 달리 무척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꼽추 엄마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살폈고 착한 아이도 엄마를 잘 따르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된 엄마는 다시 걱정이 되었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한 번도 학교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 도시락을 학교로 갖다 주는 게 나은지. 도시락을 갖다 주면 아이가 창피해야 할 텐데 그렇다고 갖다 주지 않으면 점심을 굶게 되고 이런저런 고민 끝에 학교에 살짝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아이의 학교.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엄마였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데 웬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반의 체육 시간이었나 봅니다. 저쪽 나무 밑에서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의 반의 체육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순간 당황했고 급히 학교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아이가 볼까봐서, 친구들이 볼까봐서 서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힘든 몸을 이끈 채 조심조심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이가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놀라며 더욱 빠른 발걸음으로 교문을 빠져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쪽 나무 밑에서 아이가 교문 쪽을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모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꼽추 엄마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은 어느 날 퇴근하기 전 늘 하던 대로 냉동창고에 들어가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고 문이 저절로 닫혀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내가 여기서 얼어 죽는 건가? 생각하며 절망감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여직원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냉동창고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경비원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난 후 그녀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있는 줄 알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냉동창고 문을 연 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으니까요. 경비원 아저씨는 자기가 공장에 온 지 35년이 됐지만 그 여직원 말고는 누구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갈 때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경비원 아저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장 안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냉동창고까지 확인해봤던 것입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했지만 당신은 매일 나에게 인사를 해주니 늘 당신이 기다려졌어요. 내가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건넨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여직원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개강을 한 지 3달 정도 지나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탓인지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서자 전부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시험지를 나눠주자마자 학생들은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제는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강의실 안팎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시오. 그것이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40대 후반의 파마머리 그리고 키가 자그마하신 분. 마지막 문제에 자신 있게 정답을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문제에 화가 난 한 학생이 시험을 마친 후 마지막 문제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 최소한 주변 사람들과 따스한 미소와 감사의 인사 정도는 나눠야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니? 마트에서 훔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세상살이 힘들어 훔치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 대부분 훔친 물건들을 보면 힘이 들어서 훔쳤다는 물건들은 전부 다 고가의 상품들이었고 심지어 자기 소유의 차량도 있는 분들도 그 동네에서 꽤나 비싸다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지갑, 핸드백 전부 명품인 분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생필품을 훔친 고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했길래 절도한 사람이 오면 대부분 안 좋은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어렵다고 훔친 물건이 mp3고 고가의 벨트이고 고가의 모자이고 그날도 어김없이 방제실에서 CCTV를 보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 고객님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매장을 이곳저곳 누비셨습니다. 약간 꾀죄죄한 모습이셨고 아이는 칭얼대는 모습이 보였죠. 아주머니께서 유모차 아래 짐을 싣는 공간에 분유 2통을 눕혀놓고 다시 매장을 이곳저곳 다니시더니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물론 분유 2통 이외에 다른 것 훔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절도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물품들로 가득했는데 막상 그 상황을 보니 그분의 절박함, 여자로서의 뭔가 가슴이 저려왔어요. 분유. 어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갓난쟁이 애기가 먹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아기가 배가 고팠으면. 그래도 지금 나의 임무는 절도검거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보통 절도하는 모습을 보는 즉시 팀장님께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CCTV는 아주머니를 찍고 있었고 보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아주머니를 따라가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부분 절도하신 분들은 단호히 아니라며 화를 내거나 들먹거렸는데 아주머니는 제가 잡자마자 주저앉고 잘못했다면서 미안하다면서 펑펑 우시더군요. 아주머니가 우니 칭얼대는 갓난 아기마저 같이 울더라고요. 같은 여자잖아요. 애기가 먹을 밥이잖아요. 단지 저 아주머니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것도 아니라 자기 새끼가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훔치기라도 해야 했던 어머니 심정이 왠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자이지만 제가 언젠간 결혼을 한다면 저 역시 아이 모유 하나 먹이기 힘들 만큼 그러한 상황이라면 나 역시 절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분유값이 그렇게 비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2통 사는데 5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생존 때문이 아니라 학비 모으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고 10시간 내내 마트에 있다 보니 친구들 만날 일도 없고 돈 쓸 일도 없고 해서 계산해드렸습니다. 왜 제가 사주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아기가 너무 예뻐서 선물해주는 거라고 둘러대고 계산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왠지 보안 요원으로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있었고 언젠가 들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석 달이 지난 후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혼이 날 줄 알았는데 팀장님께서 저에게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주셨습니다. 분유 2통 값이랑 나머지 잔돈은 잘했다는 칭찬의 의미라며 보너스라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약 2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 아이는 지금쯤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겠다. 내가 지하철 입구에 다다르자 조그만 여자아이가 우산을 팔고 있었다. 우산 하나에 얼마니? 5,000원이요. 그럼 저건? 머리를 긁적거리며 고개만 갸웃거리는 아이를 보고 장사를 하면서 가격을 모르면 어떡하냐는 눈으로 바라보던 나에게 말끝을 흘렸다. 엄마가 하시던 장사인데 아파서 대신 겸연쩍어 하는 아이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슬픔이 따뜻할 수는 없을까? 비가 개이고 장사를 마친 아이는 지하철 계단에 있는 노인에게 1,000원을 건네주더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빈 박스를 가득 실은 할머니의 리어카를 고사리 손으로 밀어주고 있다. 사랑 때문에 한층 더 커 보이는 아이의 모습에서 물음표가 가득했던 내 삶의 느낌표가 채워지며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내 가난한 마음을 채워준 그 아이에게 나는 우유를 하나 건네고 있었다. 내가 건네준 우유를 들고만 있던 아이는 맞은편에 낯선 노숙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너 먹지 왜?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나에게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보다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누가 조금 양보한 그 자리, 그 공간이 다른 이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알게 해주는구나. 우산 하나 줄래? 5,000원짜리 우산을 산 나는 5만원짜리 한 장을 건네준 채 바쁘게 뛰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돈을 찾아가세요라는 편말이 써붙여져 있는 지하철 입구. 나를 찾게 해준 그 아이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미소로 지나치고 있었다. 며칠 후 가랑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그때 자리에 그 꼬마아이가 우산을 팔고 있었다. 기억 못하겠지 하고 다가간 나를 보자 반갑게 웃어 보이며 45,000원을 넣어놓은 비닐봉지를 내밀며 말을 걸어온다. 아저씨, 저번에 돈 잘못 줬어요. 나는 그 손을 내려다보며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꽃처럼 홀로 핀 아이를 보며 말했다. 그건 신의 선물이란다.